제가 이제 애들 공부에 좀 진심이고 좀 관심이 많은 걸 아니까 "야 너도 알잖아. 뭐 공부할 놈은 혼자 다 한다니까. 근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 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반은 맞고 좀 반은 좀 틀린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아이가 "아 아빠 이제 그만해요." 딱 얘기 듣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끊고 좀 쉬게 해야 됩니다. 갑자기 "사립조 왜 보내냐? 너 준비 안 했잖아." 그러길래 제가 "초등학교 보내는데 준비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라이팅, 스피킹까지도 제가 적중을 해서 제 아내는 이제 웃는 소리로 "차라리 변호사보다 이쪽에서 학원을 차리는 게 어때?" 이렇게 놀리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변호사 아빠는 자녀와 어떤 공부를 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좀 변호사의 아빠는 자녀하고 직접 공부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아이 공부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또 엄마의 정보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었죠. 최근에는 이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많은 아빠들이 자녀 공부에 관심이 많아졌고요. 제 주변에서도 꽤 많은 친구들이 자녀 공부를 직접 봐주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 공부를 처음부터 꼭 봐줘야겠다라고 뭐 생각하거나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요. 또 아이가 학교 입학하고 나서부터 좀 자연스럽게 공부를 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는 아파트에 제 아내 지인들하고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를 처음 봤는데 마치 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다. 그렇게 자녀 공부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고, 제가 이제 애들 공부에 좀 진심이고 좀 관심이 많은 걸 아니까 제 주위의 친구들이 "야 너도 알잖아. 뭐 공부할 놈은 혼자 다 한다니까. 근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 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반은 맞고 좀 반은 좀 틀린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좀 혼자서 자기주도 학습, 공부하는 친구들은 좀 극소수입니다. 초등학교 때 좀 공부를 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좀 필요합니다. 좀 자연스럽게 좀 책을 읽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정보의 홍수잖아요. 좀 뭐 영어 독서 레벨은 어디까지 해야 되고 수학 선행은 어디까지 뭐 풀어야 된다라는 말이 많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공부한 내용을 내 것으로 반드시 만드는 어떤 그러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원 진도만 좀 꾸역꾸역 따라가는 것은 좀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평생 수능 공부만 할 것은 아니잖아요. 뭐 법률, 의학, 경제, 회계, 문학 등 뭐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은 이제 아이한테 아이가 아는 거를 저한테 좀 "설명을 좀 해 봐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했고 제 주변에도 친구들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실 어느 공부 어떤 내용을 본인이 명확히 알고 있는지는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설명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한테 아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맞추더라도 왜 이렇게 풀었는지, 왜 이렇게 먼저 생각을 했는지를 좀 물어보고 다르게 풀면 안 되는지 이런 것을 많이 물어봅니다. 또한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만약에 너가 선생님이면 어떤 문제 한번 친구한테 내볼래?" 이런 식으로 좀 유인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인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재밌어하고 또 공부에 흥미를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를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제 아이한테 계속 이거를 해 하고 반응이 좋아서 계속 물어봤는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 아이가 "아 아빠 이제 그만해요." 딱 얘기 듣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끊고 좀 쉬게 해야 됩니다. 혹시 지금 아이가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6 학년이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도 아빠와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공부를 한다고요? 저는 아이하고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친해진 것 같고요. 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아이도 공부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근데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또 옆에서 아빠가 도와준다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아빠한테 의지하는 것 같고, 또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고백하건대 많이 화를 냈거든요. 많이 소리도 지르고 애도 울고 이제 "아빠는 공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화를 안 내셔야 되는 거고요.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공부를 오래 못한다. 설명은 해 주고 또 해 주고 또 해 줘야 된다.' 이거를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는 좀 고민 끝에 첫째는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유치원 때 너무 영어에 몰입하기보다는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또 공부도 적당히 하는 게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 유치원에 보냈고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해 했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가 사립초 입학을 했는데 이제 그 사립초를 먼저 보낸 친구가 저한테 이제 한마디를 먼저 하더라고요. 갑자기 "사립초 왜 보내냐? 너 준비 안 했잖아." 그러길래 제가 "초등학교 보냈는데 준비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죠. 입학을 하자마자 인제 영어 시험에 분반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분반 시험에 대해서 학부모들에 대해서 인제 찬반 투표를 했는데 저는 당연히 '아 무슨 초등학교 1 학년이 분반이냐. 하지 말자.' 이러고 인제 반대표를 던졌지만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저 아이도 안 좋은 반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뭐 첫 번째로는 괜찮아. 공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해.' 두 번째로는 '야 큰일 났다. 우리 인제 공부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사실 인간은 현실에 순응하는 동물이죠. 저도 그래서 '아이를 공부를 더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다급하게 하게 됐고요. 더욱이 인제 제 아이도 어떤 분반의 의미를 알고 나서는 좀 자기가 있는 반에서 공부하는 걸 좀 싫어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빠 나 다음 학기에는 다른 반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아빠로서는 좀 더 도와주고 싶어서 좀 더 열심히 좀 공부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아이패드에 제 아들이 다니고 있는 사립 초등학교에 있는 영어 예상 문제 다 있고요. 사실 예상 문제 보물 창고입니다. 뭐 라이팅, 스피킹까지도 제가 적중을 해서 제 아내는 이제 웃는 소리로 "차라리 변호사보다 이쪽에서 학원을 차리는 게 어때?" 이렇게 놀리곤 했습니다. 보통 제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엄마들이 공부에 관심이 많고요. 아빠들 제 친구들은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저희 집은 좀 반대로 돼 있습니다. 제가 좀 관심이 많고 제 아내는 인제 어렸을 때도 그냥 '아이 뭐 그렇게까지 공부시킬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영어 유치원 다니고 나서 어떤 스피킹이나 어떤 리딩에 대해서 좀 특출난 능력을 보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외국인 학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유학을 꿈꾼다 이런 경우에는 영어 유치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시험이 목표라면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저희 애는 집에서 인제 가장 가까운 사립학교에 인제 지원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사립학교들은 그 학교별로 좀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어떤 예체능에 집중적으로 하고 어떤 학교는 공부에 좀 집중을 하는 학교도 있고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좀 공부에 집중을 해서 초등학교 1 학년 때부터 어떤 독서, 한자 쓰기, 일기 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 장점은 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 순환 근무를 하지 않고 그 학교에만 계속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커리큘럼이 좀 체계화되어 있고요. 또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공부 방향, 공부의 어떤 내용이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좀 적습니다.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어떤 독서나 한자를 좀 중요시하고 앉아서 좀 차분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공립 초등학교보다는 좀 다양한 경험을 좀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뭐 단점도 뭐 명확합니다. 일단은 동네 친구를 사귈 기회가 좀 적습니다. 사립초등학교가 전국 각지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을 당연히 집 근처에서 만날 수 없겠죠. 그래서 저희 아이도 아파트에 가서 보면은 다른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기를 조금은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셔틀버스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좀 피로할 수가 있고요. 또 학년이 올라가면 학원 스케줄하고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학년이 되어서 인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학생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사립초 보내니까 별도로 학원을 보내지 않지 않냐?"라고 물어보는데 방과 후 교실이 잘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사립초가 일반 국립초등학교보다는 좀 시험을 더 많이 보고 좀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들 학원에 가고 또 인제 별도의 공부를 보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지 '학원을 안 보내려고 아니면 '학원을 안 보내도 되겠지.'라는 목적으로 사립초를 입학시키는 것은 쪼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 뭐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건지 다 생각이 나지 않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공부하실 때 "아이들은 원래 집중을 못한다. 아이들은 원래 여러 번 가르쳐 줘야 한다. 그다음에 오래 앉아 있지 않는다." 이거를 계속 혼자 생각하시고 생각하셔야지 아이들과 크게 부딪히지 않고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도 아이들과 공부를 하고는 싶은데 아이들과 관계가 멀어질까 봐 못 가르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쪼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도리어 같이 공부하면서 좀 아이들과 좀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또 아빠한테 의지도 할 수 있고 또 인제 엄마한테는 또 얘기할 수 없는 뭐 학교에서 어떤 문제, 고민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좀 얘기하고 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공부를 하면서 아이하고 좀 더 친해질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역시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여러 차례 소리도 지르고 싸우고 또 아이도 울고 집안이 난리법석이지만 좀 아이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이를 혼내면 내 마음이 좋지 않다. 그래서 더욱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방송이나 유튜브 보면 특히 이제 어머니분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아이를 많이 혼내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아이를 공부를 가르쳐야 되나?' 뭐 이렇게 좀 자책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점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했던 게 '나도 아빠가 처음이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제 자신이 좀 먼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 마음이 좀 그러니까 좀 편안해지고요. 또 아이를 좀 대할 때도 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역시 아이들도 또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또 '아 그냥 아빠도 실수하는구나. 또 아빠도 후회한다고 하고 또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네.' 좀 이러한 과정을 좀 통해 가지고 또 아이도 아빠를 이해하고 저도 아이를 이해하고 좀 이렇게 좀 관계가 좀 친밀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아빠가 자녀와 어떠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좀 어떠세요?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저도 여느 아빠와 똑같이 아이하고 공부하고 짜증도 내고 화를 내지만 최대한 자제하고 아이하고 같이 좀 더 오랜 시간 같이 서로 대화하면서 이야기한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